도내 최고령 항일 애국지사이자 광복군으로 활동했던 김유길 지사, 전국 유일의 생존 여성 독립운동가인 오희옥 지사 등 도내 거주하는 5명의 애국지사는 2018년 9월부터 매달 100만 원씩 경기 광복유공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하남에서는 일제에 맞섰던 국가유공자 A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A씨의 마지막 길에 15명의 장례예전 선양단을 지원해 곁을 지키게 했다. 사흘간 태극기 구안포식, 영현 봉송 등으로 고인을 위로하자 A씨의 아들은 국가유공자로서 아버지의 자긍심을 지켜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경기도가 특별한 희생은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치에 따라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인 19만 3천여 명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도내 거주하는 가운데 올해에만 2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명예수당뿐만 아니라 의료비, 장례 지원 등 다양한 복지,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민선, 7기 경기도의 주요 보훈 정책을 살펴봤다. 먼저 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수당, 생활지원금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했다. 국가유공자들이 고령인 상황에서 저소득 문제까지 겹치며 삶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의 저소득 보훈수당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인원은 2016년 4,200명에서 올해 6,771명으로 1.6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도는 민선 7기 경기도 출범 후 한 달 만인 2018년 8월 제73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경기도는 애국지사 희생에 보상하기 위한 경기 광복유공연금 지급 계획을 제시했다. 경기 광복유공연금은 도내 생존 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특별례후금으로 2018년 9월부터 1인당 월 100만 원씩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5명의 애국지사가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용사를 대상으로 한 참전 명예수당을 연 15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60% 인상했다. 2016년 첫 도입 당시 12만 원과 비교하면 2배가 오른 셈이다. 6월 25일 전후 도내 거주 참전용사 5만 8천여 명에게 지급된다.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정책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130여 가구에 매달 10만 원씩 생활지원금을 제공한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의료비나 급식 같은 복지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및 이들의 배우자는 한도액 제한 없이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200만 원의 지원 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도내 지정병원 및 약국 24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입원비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독립유공자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경기도의회에 상정돼 있어 이달 말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지난해부터 상위군경회 경기도 지부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의회 점심을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급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하루 200여 명의 국가유공자가 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 사원과 별개로 도는 호국 보훈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은 물론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장례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사업은 민선 7기 들어 추진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연간 4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망 시 유족 신청에 따라 태극기 광포식과 헌화, 분향, 조사 낭독 등 장례 예전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사업 예산 3억여 원을 편성한 상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에게 걸맞은 보상과 마땅한 예우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며 경기도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목숨을 바쳐 지켜온 나라를 더욱더 빛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복지시설 기획수사 뉴스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애인 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만 받아 챙긴 운영자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시설장 및 법인 대표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보조금 비리, 미신고, 장애인 복지시설 불법 운영,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4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 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구체적 비리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사업비로 쓰여야 하지만 이를 개인 용도로 횡령했다. 안산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교육강 사비, 인건비, 식자재 비용을 조작하고 급식, 조리사 등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시에서 받은 보조금 중 2,315만 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비슷한 사례로 화성시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결식아동급식 사업 보조금 중 3,128만 원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하는 한편 수개월 동안 돌려막기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수원시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급식조리사가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인건비를 지급한 후 그 차액 1,100만 원을 되돌려받아 시설장이 목사로 있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했다. 두 번째는 미신고, 장애인 이용시설 불법 운영과 부당이득 편취 사례로 용인시의 디베영리 민간단체 운영자는 관할관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운영자는 5년 동안 장애인 23명을 모집해 낮 시간 동안 돌본다는 명분으로 이들에게서 이용료 2억 9천만 원을 가로챘다. 또한 운영자는 친인척 4명과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장애인 활동 지원 정부 지원금을 받은 혐의와 수시로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관리, 감독기관에서 경찰에 고발 조치한 상태다. 세 번째,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사례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 제공,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평택시의 이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고유 목적 사업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주거 용도로 거주하도록 불법으로 임대했으며 또 다른 기본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전월세 불법 임대해 총 10년 동안 2억 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다음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5년간이나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 뉴스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도움으로 무려 5년간이나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게 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부터 21년 3월까지 포천시 소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온 20대 후반이 모 씨는 지난 5년 동안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문제는 사업주가 온순하고 착한 이 씨의 성격을 악용했다는 것. 이러한 사건이 항상 그렇듯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이 씨로 하여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는 각서 작성까지 서명토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노동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명백히 갑의 관계를 이용한 위법한 근로계약이자 갑질이었던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이 전국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억울한 마음에 전전긍긍하던 중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체불 상담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당초 또 다른 노동상담 지원단체도 찾아보았으나 적지 않은 수수료가 부담이 됐다. 다행히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무료로 상담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게 돼 센터의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게 됐다. 사건을 위임받은 노동권익센터는 기초적인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고 경기도 마을 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했다. 처음에 사업주는 논란이 일자 5년치 퇴직금을 겨우 300만 원에 합의를 하려 했으나 이후 법적 대응 시사와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마침내 밀린 5년치의 주휴수당 및 퇴직금 7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씨의 누나는 지난 5년 동안 동생이 편의점에서 소처럼 힘들게 일만 해왔던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며 내일처럼 끝까지 챙겨주신 마을 노무사님과 노동권익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